네, 자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 업데이트 180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채팅 남겨주고 계시네요. 종만이들 또 이분 보이신데 요즘 또 떠오르는 유튜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오셨고요. 자 먼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업데이트를 할 우리 멤버들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저는 진행을 맡은 정재우고요. 그 옆에는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 유튜버이자 이번에 또 책을 하나 내게 된 황희두입니다. 네, 오, 저자세요 이제. 네, 저자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옆에는 그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오희성님 나오셨습니다. 네, 국제여러분요 기후활동하고 있는 오이석입니다. 이번 주에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새날의 미래 권력이시죠. 보람 PD님 나왔습니다. 네,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요 앞에 뭐죠 그거? 네, 아니 저건 또 화려하게 뭐야 이게?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지금 네. 네. 자막에 가려져가지고. 뭐야 이게? 그런가요? 네. 지금 보람 PD라고 제 이름을 이번 주에 오셨던 분들께서 오. 이렇게 좀 선물을 주셔서 저기 화면을 보고 해주시죠. 예. 네. 네, 지금 보람 PD 글자가 잘 보이나요? 오, 야, 좋겠다. 선물 받았다. 미래 권력이다 뭐다 하니까 이제 또 요런 확실히 미래 권력에 저런 게 가는군요. 예. 요런 머리띠를 만들어서 쓰고 하시는 건 어때요? 컨셉으로. 좋은데? 다 같이 하면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거 생각난다. 저희 막 음악 중심이나 뮤직뱅크 같은 거 보면. 네, 그걸 해주신 마이크. 거예요. 확실히 우리 이 세대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러네. 젊은 분들이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딱 그런 느낌이다. 젊은 분이라는 표현은 또 젊은 분이라는 뭡니까? 단어 자체가 굉장히 올드해 보입니다. 얼마나 젊은 걸까? 와, 60 되셨어요? 100세 시대의 60이면 요즘 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배 신부름 할 나이 한참. 꽃보다 청춘. 네. 청년 40대로 늘린다는 얘기가 요즘 진짜 수면 위로 또 떠올랐잖아요. 아니 당장 45세까지 청년이니까 민주당이. 그렇지. 이게 또 근데 그거 아니 예. 바꾸려는 시도는 있어요. 이게 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근데 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먼저 간 거예요. 왜냐면 45세까지 청년이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맞아. 청년이 될 테니까 이제 미리 맞춰놨네요. 그러면 이제 20대까지는 청소년으로 분류해야 돼. 좀 청소년인 나눌 거죠. 필요는 있을 것 완전 같아요. 애기로 불려야 되는데. 애기. 아무튼 뭐 보람 PD 저거 그 만들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제가 책 이벤트 3분 선정해드렸었는데, 그 전지현님만 저한테 메일을 주시고, 수수님, 혜우님은 아직 메일을 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네, 제가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은 또 제가 옛날부터 픽을 해둔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방송에 제가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수수님, 혜우님은 다시 한번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또 황 이사님 또 책 나오셨다고, 드디어.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정말 기대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책, 소개해 주시죠. 이번 책을 냈는데 또 기대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또 그런 그런 장난이 잘못됐고요. 예. 아니 책은 나왔는데 아직 실물은 저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냥 화면으로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 보여주시죠. 꼰대 정치의 위기, 90년대생 정치질 이런 내용인데 제목 좋다. 이번에 또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화제의 신간으로 또 이렇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바나 멤버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 또 그 중에는 또 새날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직 오프라인으로 안 깔린 것 같은데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과분한 응원을 받고 있어서 예스24로 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구매하실 분들 계시면 꼭 S24로 사야 하나요? 예스24로 했으면 네.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거 그리고 또 새날의 또 푸나님과 한번 왜냐면 이 주제가 사실 제가 막 거창한 얘기를 담은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정치 성향이 정반대였던 이유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 원래 이명박 존경했었던. 그렇죠. 존경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가 뭐 그런 내용들과 온라인을 우리가 왜 무시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옛날처럼 뭐 단일 대오 뭐 투쟁 정서로만은 좀 부족하다 그치. 뭐 이런 이유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좀 담았고 여기에 명쾌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정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지금 시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솔직한 제 생각 뭐 답답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면서 같이 해법을 찾아보자 라는 취지로 그냥 제 변화 과정을 담았고 사실 그 다음 단계로 쓰고 싶은 내용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정치 고관여층보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 좀 무관심한 분들, 혹은 과거에 저 같은 분들을 타깃으로 쓴 거다. 그걸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종만이들께서
황희도에 거부할 수 있는 과거, 왠지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굉장히 네. 염두에 두고 해주신 말씀인 것 네. 같은데 혹시 그러네. 세트로 판매하실 생각 있나요? 약간 엮여 있던데 어디죠? 그래요? 어디에서는 어. 엮여 있기도 비슷하죠. 하고. 그러게 엮여서 팔더만. 네, 확실히 종만이들 같은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종만이네. 네, 종만이들. 정변님도 정변님도 또 오셔서. 아이고 오늘은 정변님 또 제 끝까지 5회 해주실 멤버죠 거라고. 우리 업데이트에. 아무튼 업데이트의 막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 히든님 책 그 많이들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예스 샀어요? 24로 저는 10권 살 예정입니다. 아, 예정에 전 이미 샀어요. 아직 아니, 한 번도 안 사신 거예요? 아직 안 정준이? 샀어요. 예. 오. 일단 사고 얘기. 아니 왜냐면 네. 돈 들어올 날짜가 좀 남아서 왜냐면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아.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좀안 샀을 재훈님이 안 샀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저는 왜냐면 지금 아이. 재훈님이 10건 때문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끝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나눔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고. 지금 저 한 20권 살 거예요. 예.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늘리다가 100건까지도 조만간 인증샷을 또 올리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20건까지 산 것에 예, 대해서. 예, 예. 아, 예. 선한 네, 영향력이니까. 아 죄송한데 이제 저 주제 들어가야 되니까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거든요.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아,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 자 해음님, 수수님 오늘 제 그 댓글에 메일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또 황희두의 스팀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도의 스팀팩. 이번에는 또 어떤 스팀을 한번 빨아볼 거냐. 어쨌든 오늘은 좋든 싫든 1년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입니다, 여러분. 참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서 체감상 1년이 남았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쵸. 그럴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 스팀팩에선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각자 인상 깊었던 혹은 그냥 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장면들 하나씩만 꼽아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놓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좋아요. 어쨌든 앞으로의 그 4년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4년을 또 3년, 2년으로 줄이자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출범 1년 동안 잘한 거를 꼽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여론조사 결과라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노조 파업과 비리에 대한 원칙 대응. 노조 파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조를 때리는데 현 정부의 표현대로 따르면 거의 조패고 막 건폭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고. 저걸 잘했다고? 저걸 잘했다고. 그것도 이제 1등을 한 겁니다. 21%가. 비리와 원칙에 진짜 대한 궁금한 게 저런 얘기를 한 비리, 사람이 막 재벌이고 막 그 기업인들이고 하면 그나마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걸 잘했다고 하면서 두들겨 맞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기업인들만 저 답변하면 21%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이 격차를 어떻게 좁혀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해야 된다. 어쨌든 이거를 막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당해도 싸다. 저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시사 뉴스나 이런 걸 전혀 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렇죠. 다른 노동자분들도 특히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그건 일단 다른 분들하고 같이 오늘은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거기서 근데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질문을 하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또 그런 맹점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그 30%의 항상 사이언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보고 결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이언스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피해를 받는데 그 내 피해보다 윤석열이 더 좋다, 막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항상 강자 동일 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제 사람의 심리가 네. 이게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90년대생의 정치질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 와, 그 곽튜브 있잖아요. 네. 곽튜브가 한창 또 본인이 학폭을 당했던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는데 네. 최근에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오히려 찐따인 사람들이 본인을 욕하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자기들의 얘기를 해주었는데도 왜 그렇게 욕을 하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키보드 워리어 관련한 내용이 또 그 책에 넣었는데 약간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심리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현안에 대해서 하는 걸 많은 분들이 바라시잖아요. 뭐 한가하게 뭐 그런 얘기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분들의 다가가는 거. 민주당이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달래고 대안을 찾아가는 거. 법만으로 전 그래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드에서 또 제 역할이 있다 보는 그렇죠. 건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원래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건 이명박의 스멜이었습니다. 그렇죠. 등장하자마자 그냥 이명박 씨랑 사실상 그냥 같이 동일시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초반 인수위 때부터 들어갔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빼다 박았지 않습니까? 특히 저 김태효 그 논란의 인물 저 사람 아예 그냥 기밀을 유출시켰던 사람인데 오히려 대법원 최종 유죄 나온 걸 2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시켜줍니다. 근데 김태효 말고 이거 이번에 어떻게 좀 된 큰 거 거야? 같더라고요. 김관진 네. 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그래서 하고 싶어서 김관진을 다시 볼 날이 올 그쵸. 줄은 몰랐어. 진짜. 태권브이 아니 제가 또 예전에 네. 이 심리가 이해 안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옛날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김관진을. 이명박 좋아하던 시절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어떻게 좋아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 주요 혐의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그쵸. 이 사람이 막 법적인 책임지고 말고 막 이럴 때가 아니라 한창 북한에다가 되게 세게 얘기할 때 아 저 사람 눈치도 안 보고 할 말 하네. 뭐 자기가 책임질 테니 막 선제 타격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되게 사이다스럽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 네. 정서적으로만 보면 지금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쵸. 근데 누군가 나와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좀 맞아. 괜찮네? 여기에 이명박 국정원이 막 붙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도와주기도 그쵸. 하고 댓글 부대들도 많아서 또 거기에 우호적인 댓글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을 거고 지금 앞에 잠깐 나왔지만 막 정치 댓글 공작.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관진 하면 따라붙는 꼬리표 중에 하나가 댓글 공작. 그쵸. 사이버 사령부 가지고 장난질 쳤던 인간. 이런 사람한테 현 윤석열 정부가 오늘 그 국방 뭐 혁신을 얘기하면서 아예 데려왔다라는 얘기를 보고 진짜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댓글 부대라는 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댓글 많이 단다고 댓글 부대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물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다느냐라는 거 보통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무식하게 윤석열 대통령 각하 최고입니다. 뭐 무지개가 뭐 뜨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막 김기현 대표 저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린도 아주 아니에요. 하수죠.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뭔가 교묘하게 사람들을 끌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폭탄을 일로 던진다든지 능수능란하게 물타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 아주 가벼운 수면 위에 나왔던 것만 잠깐 보여드리자면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악플 달릴 때마다 틈틈이 들어와서 답 댓글을 다는 거. 일반 네티즌이라고 치면 소위 말해서 온라인상에서 시간 빌 게이츠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넘쳐나는 사람들인 그쵸. 거죠. 시간 빌 게이츠다. 우리가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다. 나 하루 종일 그냥 온라인에서 댓글 달 수 있다. 주한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네. 그분들을 비하하는 의미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의미가 쓰였죠. 네. 그만큼 시간이 많다고.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온라인에 붙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글 하나 남겼는데 거기에 막 몇십 명이 달라붙어 갖고 계속 뭐라 해요. 그럼 내가 처음에 상대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언제까지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박제가 돼서 야, 쟤 졌어. 크크크크. 이게 최종본으로 해서 패배한 사람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일단 지금 얘기하다 보면 다른 분들 얘기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일단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 네.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면 문제는 여기에 돈이 쓰였다는 겁니다. 저런 짓을 하는데 세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막 혈세 타령하고 뭐 복지 정책에 돈 얼마 쓴다 그러면 나라 망할 것처럼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냥 경제 파탄날 것처럼 얘기하던 인간들이 정작 지들 띄우고 민주진영 사람들 갈라치기 하고 전직 대통령 악마화하고 그런 데는 돈 저렇게 펑펑 쓴 거예요.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세금이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데 쓰였다. 그쵸. 이게 사이버 사령부 얘기를 했지만 그게 군대죠. 국정원, 경찰 다 똑같은 짓을 했었습니다. 그 정말 기가 막힌 건 이제는 여기에 검찰이라는 날개까지 단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상한 네티즌들이 있을 때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소고발하러 가요. 그럼 그거를 경찰이 받거나 검찰이 받습니다. 뭐 어쩌자는 거죠 이게? 여기서 경우의 수는 그럼 뭐가 있죠?
이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라고까지 가면 검찰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럼 공정하게 현 정부나 뭐 이 말도 안 되는 댓글 부대 같은 의심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수사해서 보여주겠습니다라고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 하겠냐고요.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군사 기밀 유출했던 사람까지도 사면시켜주는 정부인데 원세훈이라는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이번에 사면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간들이 전 밖에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 무서웠어요. 저도 원래 키보드 진짜 이거 자신 있어요. 그렇지. 책에도 썼지만 저 진짜 키보드 가지고 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냐면 프로게이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하면서 막 키보드 상대 멘탈 건드리고 그게 심리전하고 연결된 거라서 전 이 분야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그걸 계속 데미지를 10짜리를 100, 1000으로 만들까. 근데 이게 정치에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이 그걸 써먹는 거 보면서 이게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나 한 게 있고 그럼 그게 잘못됐으니 우리는 말로만 하자. 평화를 추구하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선 겁니다.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이상의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들이 다시 눈앞에 벌어질 것 같고 뭐 국정원 간첩 종북 관련한 기사들이 지금 나오는 걸 보면 현재 진행형인 것 같다.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민주당을 무조건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라고 그리고 어떤 완벽한 정답을 찾을 수도 없는 문제예요. 네. 뭐뭐뭐 금지법, 뭐 댓글 금지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댓글 공작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 관련해서는 법적인 대응이 사실 먹히지 않는 그 분야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최근에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옵션 열기가 또다시 네. 등장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제가 진짜 3년 전부터 민주당에 왔을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근데 이 댓글 달아보시 댓관 하시는 네티즌 당원분들은 체감을 하세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하나하나 안 하는 정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왜 심각한가?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온도 차도 또 커요. 그러네. 그러면 정치인들 너네들 뭐하냐? 라고 욕만 하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 사이를 좁혀갈 거냐? 이 격차를. 그걸 그럼 실천하기 위해서 저도 고민을 하는 거고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정치인들 너네들 배불렀어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 그중 하나가 내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한테 나무 위키 논란 항목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게 편향돼 있고 말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가짜가 섞여 있고. 그럼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내 이야기니까. 그렇죠. 내 얘기니까. 근데 모르다가. 그렇죠. 정치인이든 국민이든 결국 상대방한테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논리를 찾아내는 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집단지성이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에너지를 모으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뭐 요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다른 분들이 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장면 그리고 앞으로 4년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장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떤 분이시죠? 이거 접니다. 네. 빈곤 포르노 최악의 빈곤 포르노 예시로 이제 이 사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지난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반지하에서 참변이 일어났었는데 거기 앞에 가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면서 빈곤 포르노를 찍었습니다. 근데 김건희 대통령이 이겼죠. 물론 뭐 부창부수 김건희 대통령이다 보니까 빈곤 포르노도 김건희가 더 잘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빈곤 포르노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권 감수성이 너무 떨어져서 빈곤 포르노를 찍을 수 있다라고는 쳐주는 거예요. 크게 양보해서. 근데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을 했느냐를 보는 거죠. 근데 있냐는 거죠. 지금 저거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빗물 터널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거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 지어봐야 2027년, 2028년 이래요. 네. 그리고 요즘 서울시에서 그 반지하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반지하 매입하면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가나? 살던 사람들은 그럼 반지하에서 나와서 어디 가서 사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반지하에 가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반지하를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정부는 정말 눈에 보이는 그냥 텔레비에 보여줄 만한 광고거리만 찾아 헤매는 것 같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좀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터라 저 사진을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번 여름 때도 비슷한 일들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목소리가 진짜 많잖아요. 네. 더 많은 뭐 홍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날씨 관련해서 올해 비 진짜 많이 올 거예요. 예, 막 그런 우려들. 거기에 지금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얽힌 게 진짜 많거든요. 여름, 겨울 때 우려되는 거, 맞습니다. 난방비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아까 댓글로 또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슈퍼맨님이 차라리 이재명 대표님, 정청래 의원님을 더 응원해라. 황희도 저것도 이준석하고 수준 똑같음 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솔직히 그냥 이준석 반대쪽까지 씨의 했던 사람. 그러니까 뭐 호불호 이런 잘못한 거 다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건 굉장히 그 싫어할 법한 멘트인데 뭐 아무튼 그 당연히 응원을 하고요. 그 제가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 싸움을 하더라도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다른 분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리면 씨인가요? 저 오른쪽. 씨의 님이네. 날리면 씨의 나라. 네. 트럼프도 있는데 저 람프랑 바이든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와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을 대하고 있는 언론의 태도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근데 아까 의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정부입니다. 물론 이게 진짜 설마 이거 현실이야? 실화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고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 진짜로 위험한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비주얼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현충원에서 뭐 일장기가 날리는 장면이라든가 아니요. 현충원 일장기가 바이든 하는 바이든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 바이든 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김건희가 대통령 행세하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뭐 나가가지고 도청당하고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사실은 있어요. 특히 외교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보다도 저는 오히려 나오지 않는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게끔 그리고 캐내야 되는 언론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들이 더더욱 나오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 사진을 꼽았습니다. 네, 저렇게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저렇게 권력과 함께 희희낙낙하면서 있는 거는 자신들 뭐 저거 자유가 아니라 저거는 방종이죠. 언론의 방종이고 또 말하자면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우리가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국민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또한 언론의 역할인데 지금 그게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게 말하자면 독재 정권과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연관이 돼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사실상으로 보면은 너무 독재 정권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그쵸. 언론들의 행태만 본다고 치면. 좋습니다. 뭐 언론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거는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주제로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언론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민주당에서 언론에 대해서 그 기회가 있었을 때 못한 걸 그거를 차분히 복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막 탓하자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받아들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지지자들이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엔 이게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또 총선을 엄청난 결과로 이긴다고 하면 혹은 그리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나머지 언론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지금 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챗 GPT부터 해서 그쵸. 검색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고 그걸 또 미리 대비하는 거 하나. 이제 그게 뭔가 옛날에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던 트렌디한 민주당, 뭔가 유능한 민주당의 이미지였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주제로 갖고 와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진영을 떠나서라도 언론 자체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이 언론이 왜 중요한가는 사실 5.18 광주 민주항쟁 때도 보면은 그때 우리가 우리의 소식을 알리려고 외신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소식을 외신들이 많이 실어주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외교든 뭐 코로나 방어든 경제든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외신들이나 외국들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또 그만큼 많이 가지고 보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아직은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재우님. 네. 네, 사진 올려주세요. 예.
그 아까 백성무님도 채팅으로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네. 오늘 경실련, 그러니까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윤정부 출범 1년 성적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면 몇 점이죠? 100점 만점에 21점이라는 얘기예요. 높은데. 근데 이제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 이 기사를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국정 운영 방향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취임 1년 차에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한 국민이 솔직히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1년 차 안에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건 당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국정 운영 이 방향이라도 정도는 잡아놨어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자 감세, 재벌 대기업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소득세 마이너스 7조, 또 법인세 마이너스 6조 등 감세는 또 엄청 하고. 그러니까 결국 세수 결손 50조 나고 서민들한테는 증세하고 복지는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지금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기업 할 거면 또 기업이라도 그럼 확실히 살려놓든가. 근데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가해지는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국가가 나서주지도 않아요. 이거는 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지금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어제 기사 보니까 GDP는 또 역성장을 했다. 네. 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짜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이 경제나 어떤 국민이 먹고 사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점수가 많이 높다. 21점도 높은 거죠, 기본 점수가 사실은. 한 20점 되는 건가? 1점이구나 사실 그러면. 그렇죠. 사실 저런 뭐 영업사원이 있으면 원래 잘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뭐 사실 되게 이런 현타도 와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맞아.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미 체감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나 평론이 필요 없는 정보 아닌가? 그 정도로 되게 현타가 많이 오는 맞아. 그런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저희 뭐 다음 스팀팩 시간에 또 현황과 동시에 또 우리가 얘기 나눠야 될 거 토론식으로 해서 좀 한번 잘 구상해 보도록 하고 스팀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스팀팩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스팀팩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이 사실 어쨌든 우리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우리가 또 심리전, 여론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 심리전에 강한 그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복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반드시 대응하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진짜 히든님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것 같고 오늘 채팅창이 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네, 뭐 누구 또 분탕이 들어왔나? 아무튼 오늘 채팅창이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아까 그 슈퍼맨인가 뭐 예. 구독 좋아요만 해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맞아 욕하려면 그래, 슈퍼챗 쏘고 그렇지. 욕하라니까. 슈퍼챗을 쏘던가 그렇지. 아니면 구독 그럼 되돌아오는 소리는 받아줄 수 있어. 누르고 이야기를 그렇지. 좀 해주세요. 예. 아 그러면 냅둬야 되겠네요. 그냥 아, 그쵸. 삭제하지 말고. 돈을 쏠 때까지. 슈퍼챗을 보면 그 이후엔 알아서 하세요. 예. 자, 아무튼 좋습니다. 네.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너무 빨리 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이번엔 좀 끌면서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 약간 힙합이 그러니까 라임이 좀 있잖아요. 이게 빠르기도 하고 좀 천천히 하기도 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혹시 달나라 여행이나 우주 여행 혹시 가보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아, 그렇죠. 전혀 생각 안 해봤지. 아 진짜요?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계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달에 나는 한번 가보고 싶다. 네, 여행 달에 가보고 싶다, 우주에 오.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 근데 아폴로 또 막 그걸 보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저 의외예요. 왜냐면 히토님은 그런 거 되게 무서워서 엄두도 못 낼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우주 공상 이런 걸 좋아해요 히두가. 예. 스타크래프트 아니 스타크래프트가 그 배경이잖아. 뭘 일단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아니래. 그렇죠. 스타크래프트가 맞아요. 그 배경이잖아요. 우주 전쟁. 네, 그렇지. 미아킴님은 죽어서 달에 묻히고 싶으시대요. 장승호님 국내 여행도 피곤하시다. 진짜 극가극이다. 그러네. 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주 민간 기업이 속출하고 이제 각국에서 너도 나도 달 탐사 여행이나 뭐 탐사나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국제 규정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통일된 규정이.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문화 지체 현상.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발전하는 과학에 따라서 이제 물질 문화에 비해서 이런 비물질적인 거, 우리의 의식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좀 따라잡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런 우주를 놓고도 지금 미중러에서 굉장히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우주를 당연하죠. 놓고도. 예, 원래 그래서 소련 때부터 이어져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련이 먼저 가서 충격받아갖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제 규정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라도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국익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키워드 던지기. 그렇죠. 아, 근데 우리가 우주 과학, 산업을 별 얘기 다 해요, 뭐. 중요하다. 과학을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과학적인 왕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맞네.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몰라요. 이거 확실히. 자기 문장 안에서 자기 모습이 막 생기잖아요. 박근혜가 문장 쓰는 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한번 해야 됩니다라는 걸 누가 그냥 써서 막 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그걸 그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읽는 거지. 챗GPT도 약간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거 대세입니다 걔는 하니까. 주어 수어는 맞춰요, 그래도. 아니 근데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택도 없이 뭐 사실상 뭐 그런 느낌. 물론 이제 김태효는 그렇지만 몇몇 보면 당황한 게 느껴지던데 대통령실이나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몇몇 사안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하니까. 나니까 자기는 쉴드를 쳐야 돼. 안 그러면 짐 싸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맞네. 혼란이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그 실력도 없으면서 말은 더럽게 안 들어. 1시간에 59분 얘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도 그거를 대놓고까지는 못하고 은은하게 은은하게 까더라고요. 네. 동기들도 그렇고요. 거기 그렇습니다. 79학번. 그런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있는 중이죠. 어려운 그 의제들을 던지면서. 근데 올해에 얼마 전에 3월 달에 국내 첫 민간 발사체 한빛 TLV가 브라질에서 발사가 됐어요. 사진에 그 한번 넘겨주시면 저 장면인데 네, 이노스페이스라는 우주 스타트업인데 독자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우주로 가려는 노력을 끊없이 하고 있고. 탄소 엄청 나오겠네. 그렇지. 의석이 형 역시. 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주제가 우주 쓰레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활동 영역이 우주로 넓어지시는 거예요. 그냥 의성님은. 저 그룹 저 뭐냐 저 연기가 그 탄소로 보여요. 저게 다 진짜 탄소네. 맞잖아요. 탄소를 뿜으면 가는 거죠. 연료를 연소시키고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본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무인 달 착륙전도 실패는 하고 있지만 계속 보내려고 하고 있고, 보이시는 사진은 저게 이제 민간 기업에서 달 여행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런가요? 저 확실하지 않은 멘트를 안 예. 해주겠습니다. 그런 만큼 네. 혹시 아는 지인이거나 뭐. 유명 연예인인 것 같아요. 뭐 이태원 갔다 왔어? 실제로 왜냐면 탑도 뭐 여행을 가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주 여행 탑인 줄 가겠다. 알고. 그래요? 탑은 탑은 왜 저기 지금 있지, 나 일본 지금?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요? 탑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탑같이 생겼는데? 집에서 챗GPT 찾아보시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자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 나 갑자기 봐봐요. 보였어. 미야키님도 어래 저기 다섯 번째. 보라머리. 맞는 거 같은데? 탑이라니까? 아닌가? 요즘엔 마약 안 하나? 맞네. 예. 윤석열이 정신이 살아있다면 마약을 뿌리 뽑아야 될 텐데요. 그렇게요. 탑 맞네. 맞죠? 네. 누가 세명 아니라 그랬죠? 아니요, 저는 그래? 일본에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네. 탑이 실제로 간다고 뭐 하기는 했더라고요. 네. 아직 간 사람은 없지만 네, 그렇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시간 우리는 다 각국마다 다른 시간을 쓰고 네. 있는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주 시간이 합의가 된 게 있어요.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 규정이 없다고 한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뭐 100여 개국이 60년대에 그 합의한 우주 조약이라는 건 있는데 이게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유엔이 보강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민간 기업들이 저렇게 개발을 해서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이라고는 하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그렇죠. 이거 국가적인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뭐 규제를 피워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힘이 센 나라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또 뭐냐면 우주 쓰레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 5년 새에 10배로 증가했다고 해요. 지구를 그쵸. 둘러싼 쓰레기가 거의 한 2만 개 가까이 되는데 지상에 추락한 인공 우주 물체가 작년에만 2,500개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되는. 그냥 갖다 버리는구나. 네, 저게 왜냐면은 뭐 우리가 인공 위성을 보냈는데 고장이 나거나 임무가 다 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구 주위를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쓰레기가 어떻게 아까 쓰레기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주 쓰레기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나라 간의 분쟁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다음 사진을 바로 보여주시면은 저게 각국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미국, 유럽 방식이 있고 뭐 중국 방식, 일본 방식 각자가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구들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미국인데 중국 거를 그냥 나 쓰레기인 줄 알고 처리해버렸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쓰레기가 아닌데. 우주 쓰레기에 맞네. 대한 규정도 아직 제대로 없습니다. 맞네. 어떤 게 쓰레기인지를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런 거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옛날에 막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있었고 보면 뭔가 한창 그 냉전 구도일 때 뭔가 뭐 지나가는 걸 가지고 막 명분 만들어 갖고 그쵸. 버튼 누른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뭐 보니까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뻔했던 적까지도 갔었던데 요런 거 가지고도 또 이제 난 진짜 몰랐는데 근데 또 기계가 오작동할 때도 있고 AI라는 게 그쵸. 막 그래서 되게 많은 혼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우주로 나가는 것 자체도 다 과학이나 뭐 사이버 정보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오지. 거기서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우리나라는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최근에 우주 쓰레기와 관련해서 민주당 김용주 의원이 이런 물체 추락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년, 21년도에 국정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지 않습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었는데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 국내 정치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 그리고 우주 정보 업무를 규정하겠다고 재정령 안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이버 안보, AI, 인공위성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려고 노력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계속 황희도님이 얘기하시는 심리전, 사이버전, 정보전 그리고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이런 것들이 국정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중요하고 국익과도 관련이 된 문제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다 보니까 국정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있던 사람들을 굉장히 또 많이 내쫓았었잖아요. 국정원까지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막 카이 사장 같은 경우에도 캠프 출신으로 임명해가지고 논란 많았고 그 안에서 좀 실력받던 전문가분이 막 내쫓아지기도 하고 그 막 논란도 있었고 또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 주셨듯이 종북, 간첩 이런 기사들이 딱 이명박 때 볼 법한 내용들이 그대로 빼다 박아갖고 보도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서 정말 걱정이 많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사이버 전쟁은 또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막 총 들고 옛날에 그 50년대 때 전쟁했듯이 할 수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이젠 진짜 많은 게 디지털로 넘어왔다. 물론 그 육해공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디지털 온라인 세상까지 지금 연결된 거라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준비는 하고 있나? 그래놓고 뭐 안보 타령만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그 격차를 또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쪽은 계속 이 인프라가 심어져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번 시기가 아무래도 그 희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지체 현상이 있을 수밖에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줄여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대안 없는 윤석열이 지금 그걸 당연히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김영주 의원 이런 분들한테도 주목을 저희가 해줄 필요가 있고 네. 그런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김영주 의원. 예. 안 그래도 민주당에 저도 이제 환경 의석영님 또 환경 얘기해 주시니까 환경에 좀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누가 있을까 봤더니 양이원영 의원도 계시고 아무튼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의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상징성이 있는 정치인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도 계속 그 관심이 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오늘 갖고 온 주제는 다 하신 건가요? 네, 다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또 우리 의석영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석이 지지지. 제가 오늘 아침까지 감기 걸려가지고 누워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세요. 그 코로나 때 칸막이 혹시 어디 있어요? 지금이라도. 네.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네.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코로나가 또 급증하고 있던데요. 그래요? 네. 끝난 거 아니었어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지금 진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뉴스를 하나 보다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 얘기했죠.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공무원들을 과감히 인사 조치하라. 그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 원래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인 거야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썼을까? 이념적 환경 정책과 탈원전을 엮어서 왜 이걸 엮어서 말했을까? 어디서 뭘 또 보고 떠드는 것 같은데. 어디서 뭘 봤을까 싶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2021년 10월에 구글이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했냐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유튜브나 컨텐츠에 대해서 광고를 게재하거나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영상은 올릴 수 있는데 올리는데 이후에 수익이 안 봤는데 나는 거군요. 그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컨텐츠다 그러면은 금지시키는 걸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이제 얘가 나옵니다. 오. 이제 2021년 10월이니까 1년 뭐 한 반 정도 지난 거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요런 거를 추적하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기후행동이라는 해외 단체인데 50개 정도의 환경단체가 모여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랑 또 디지털 혐오 대응센터라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있다고 해요. 요 두 단체가 찾은 겁니다. 직접 키워드 검색을 다 한 거야. 유튜브에서 기후변화 부정론을 홍보하는 영상을 정말 수작업으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제목과 썸네일을 귀여운 양양이가 먹이 먹는 영상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올려버리면. 수요자도 안 보잖아요, 그게. 들어봐요. 들으면 나와요. 뭐냐. 이 두 기관이 조사를 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뚜렷해요. 네. 근데 어쨌든 궁금하잖아. 잘하고 있는가. 네. 그렇죠. 정말 이 수작업을 다 해봤는데 이게 이제 지난 4월까지 한 1년 반 동안 찾은 게 이 기후변화 부정론 영상만 100개. 그리고 또 허위 정보가 포함된 것까지 하니까 200개. 그리고 이 200개 정도 영상의 조회수를 다 합치니까 1880만 회. 와, 엄청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 영상들은 모두 광고가 다 붙어 있었다. 와.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었던 거네. 그렇죠. 구글이 약속을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기후 허위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무엇이 이 기후 허위 정보에 들어가냐. 일단 기후 변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네. 인간의 활동의 영향임을 부정하는 것. 또 IPCC 같은 과학적 연구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파리협정 같은 국제적인 기후 행동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든지 또 과학 데이터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후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 과학자들을 망신 주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을 기후 허위 정보라고 해요. 기후 허위 정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영상이 뭐 그런 게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번 겨울이 이렇게 춥습니다. 근데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여러분, 예전에도 지금보다 지구가 더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명이 엄청나게 번성했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더워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라고 만들고 있는 이 종말론적 환경론자들, 기후 종말론자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들이 돈 벌고 하려고 호도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호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이 우리 쪽에서 뭔가 그 돈 벌려는 수단으로 그걸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찾은 기후변화 부정 영상들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해요. IPCC의 이 시나리오들을 다 부정한다든지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과 기후변화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영상들이 많았다라고 네. 해요. 거기다가 몇몇 기후변화 부정 영상에는 친환경 기업의 영상이 붙거나 뭐 자선단체, 기부단체의 광고까지 붙는 거예요. 와. 그럼 뭐 완벽하게 워싱이 그쵸.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표 직후에 구글이 이 두 기관이 찾은 영상들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 금지란 광고 제거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기관에서 이제 봤을 때 본인들이 이 키워드 검색으로 한 거라서 아마 자신들이 찾지 못한 영상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네. 뭐 언어도 그럴 것이고 그쵸. 뭐 한국어로 된 거 그렇죠. 찾을 수 있겠어요? 뭐 중국어로 된 거 찾을 수 있을까? 등등 찾을 수 없는 게 많을 테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이런 기후변화 부정 컨텐츠를 누가 만들까? 누가 만들 것 같아요? 기업이 고용한 사람들? 기업이 고용한 사람들, 그치. 친환경으로 가는 걸 반대하려는 반대하려는 사람들. 람부형. 그치. 람부형 추종하는 사람들. 실제로 포스트 트루스에서 딱 그 사례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람부형 기후위기 막 부정하는 거. 기업들과 연관이 돼 있죠.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트럼프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거대 화석연료 기업들, 네. 원자력 세력들이 이제 뒤에서 돈을 많이 쓰는 거죠.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기후학자들, 연구자들에게 돈을 몰빵해 줬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재단이나 시민단체에 만들어서 또 돈을 뿌렸지. 그런 근데 그런 요즘에는 설명들이 많았구나. 이제 온라인이 또 중요하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를 무기 삼아서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거대 화석연료 기업 특히 5개라고 하면 우리가 뭐 엑손모빌, 뭐 쉘, 아람코, BP, 뭐 쉐브론 이런 것들을 꼽는데 이런 데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한 약 2년 정도 동안 구글에 광고비로 한 300억을 썼대요. 와. 근데 거기서 절반이 그린워싱 광고에 쓰였대요. 뭐냐면 이 회사들은 다 석유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광고에는 풍력발전소가 나오고 아프리카 가난한 주민들에게 태양광 패널 줘서 그 옆에서 사진 찍은 이런 거 나오고. 그건 재생에너지잖아요. 네. 그들에게 깨끗한 에너지를 선물합니다 하면서 광고를 쓰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그 석유 원자력. 파서 파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화성. 광고는 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처럼 써. 포스코가 이미지 광고 되게 잘하잖아요. 포스코, 뭐 롯데케미칼 네, 이런 맞아요. 것들 똑같죠. 그렇게 워싱을 하는 거죠. 그거에만 자기들의 구글에 썼던 광고비의 절반을 이 그린워싱에만 쓴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그런 광고들이 포함된 영상의 조회수가 거의 6천만 회에 달한다. 2년 동안 6천만 번이 노출이 됐대요. 거기다가 재생에너지라고 검색하거나 오실가스, 뭐 석유회사 이름 같은 거 뜨면 이런 광고가 뜰 수 있게, 그린워싱 광고가 뜰 수 있게 또 세팅을 해놨다. 라는 것이 이제 팩트다. 이게 진짜 심각하고 또 사회 역사적인 문제랑 진짜 거울처럼 똑같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48년 건국절 논란 이런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그거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게 진실이 되는 것처럼. 근데 과학 같은 분야에서도 그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고들죠. 막 되게 그런 이것도 업그레이드 될 텐데 뭐 교과서에선 나오지 않는, 뭐 학교에선 가르쳐주지 않는, 뭐 좌파들이 눈속이만,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딱 그 워딩을 뽑아서 그렇게 사람들 보면 야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온 거래.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 야 그 모르는 게 맞아. 내 얘기 한 번만 봐봐 이거. 이렇게 영업을 하게끔 영상이 올라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고급 정보인 것처럼 그쵸. 하는 거죠. 특별한 거. 좌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숨기고 있어. 네. 미야킴님이 자기들이 하지도 않는 사업으로 그린워싱을 넘어서 사기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주요 사업은 석유 외에 이제 화석연료인데 재생에너지도 진짜 조금 하긴 하거든요. 한 1%? 한 1% 하는 거야. 근데 석유 하면 욕 먹으니까 재생에너지만 이제 광고에 쓰는 거죠. 오랜만에 이 사람 얼굴을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누구지? 보고 싶은 얼굴 아닐 텐데
기억납니까? 마이클 셸럼버거. 근데 사진이 달라졌네요. 기후 부정론자. 이거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한 사람 아니에요? 네, 산업부가 불러서 맞죠. 툰베리랑 같이. 산업부가 툰베리랑 저 사람을 불렀죠. 저 사람은 대표적인 기후 부정론자이고 그 결국 맨날 원자력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가 밀어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제 버거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버거형. 맞아요. 그때 햄버거로 기억했죠. 미아킴님이 사기꾼이라고 맞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그 책인데 이 책 아직도 대형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와 이건 다른 책으로 빨리 이거 황희두 바꿔야겠네. 책 많이 팔아야 돼. 맞네. 여러분 이래서 황희두의 책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밀어내야 되겠네. 90년대생이 정치질로 이거 바꿔야겠습니다. 혁명을 한번 더 모해볼까요 여기서? 이 사람 책이 내용은 정말 나무야 미안해니까 사지 마시고 그 알릴레오 북스에서 지난해 기후 전문가 2분 출연해서 작살 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네. 그걸 보시면 되고 이 사람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 글로벌한 레벨에서 셸럼버거가 많이 불려다니는 대표적인 기후 부정론자라고 하면 대한민국에도 대표적인 기후 부정론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한국의 버거를 꿈꾸는 건가요 지금? 박석순 버거. 교수. 맞나요? 박석순. 네. 박석순 교수. 벌써 썸네일 보세요. 진짜 종말론적 환경주의 하면서 원자력 발전은 인류의 놀라운 발명이다. 이것이 환경 탈레반의 정말 추악한 배신이다. 저 뒤에 저 원자력 발전 위에 저 정규지 씨 아니에요? 맞아요. 세멘 마이크. 맞아요. 맞네. JKJ. 이 사진 이거 거기다 제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왜? 수익 창출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 사람이 네. 이 정규제 TV 펜앤마이크의 주요 패널입니다. 와. 이 사람이 한국의 셜럼버거 같은 사람이고요.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예요. 이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대에서 굉장히 많이 환경공학과. 나왔잖아요. 그 4대강 관련해서 많이 맞습니다. 빨아줬던 교수들.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구나요. 이 사람이 대표입니다. 대표고 별명이 4대강 전도사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이명박 때 국립환경과학원 원장까지 하고 대통령 녹색성장위원까지 지냈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도 나갔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저런 사람들이 꿀 다 빨고 있다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그런데 너무 제도권 안으로 선을 넘나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48년 건국절 논란 같은 거 그냥 일베 안에서만 돌아다니거나 유튜브에서만 떠도는 게 아니라 램지어 같은 사람, 하버드 램지어가 받는 순간 이 얘기가 계속 주류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버드 교수의 논문에 들어간 내용이 되죠. 그쵸. 일베 진짜 쓰레기 같은 글이. 지금도 이 쓰레기 같은 주장이 마치 이화여대 교수의 주장 그치. 이렇게 탈바꿈하는 순간인 겁니다. 저 사람 서울대 나왔고 이대 교수니까 그걸로 그 빨로 여기저기서 써주는 거죠. 저 사람 어록 4대강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는 수질이 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수질이 정화됐는데 어떻게 악취가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물의 유속이 빨라지면 녹조가 더 심해진다. 와 이번 주 의성님 주제 너무 재밌다. 와 진짜 충격적이다 근데 재밌으면서도 참고로 이 사람 물 전문가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촛불 집회 한참 우리 했었잖아요. 네. 촛불 집회에서 초를 태우는데 그 초를 태우면 인체에도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이 나온다. 근데 왜 환경단체들은 묵인하고 있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 예, 뭐 일부 안 좋은 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이게 얘기 듣는데 약간 그 펑쿨색자 생각나거든요. 신지로 씨. 근데 그 사람보다도 안 웃기면서 치명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재미도 없는데. 네, 재미도 없는데 나라에 그리고 이 지구에 큰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명박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한 정부의 주요한 요직, 그것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같은 걸 지냈고 대통령 옆에서 녹색성장위원,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라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 때 그 똥을 치우고 현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활개칠 수 있게 연결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 최근에 이 사람 또 책도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기후 종말론 해가지고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고 조선일보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도 살 필요 없습니다. 나무야 미안해고요.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이산화탄소 수치랑 지구온난화는 관련 없다. 그리고 지난 200년만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긴 역사로 봤을 때 현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은 편이고 비교적 추운 시기에 속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호도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만 급격하게 많아지는 거라는 거죠. 네.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네. 그럼 만약에 제가 희두님을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냐고. 희두님이 받을 충격이 다르죠. 다르잖아. 이거랑 이걸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 쓰여 있는 책이니까 이제 읽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셸럼버거나 박석순 같은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에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뭐죠? 뭡니까? 첫 번째가 현재 세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산업 문명과 기업의 자본주의를 혐오하는 자들이 세상이 싫으니까 국가를 증오하고 서구 사회가 주도하는 현실을 비난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론을 퍼뜨린 거다. 그리고 탓할거리를 찾으려고. 그 찐따가 남 탓한다처럼 호도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경제가 발전하면 환경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북한을 예로 들면 똑같은 뭐 태풍이 왔다라고 쳐요. 근데 북한과 우리가 당하는 피해는 다르죠. 다르죠. 우리는 인프라가 있고 저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경제가 발전해서 기후 대응력, 기후 그 리실리언스가 좋아진, 기후 회복력이 좋아진 건가? 전혀 아닌. 경제 발전으로부터 비롯될 수는 있지만 경제가 발전해서 기후 리실리언스가 좋아진 거라고 한 번에 건너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 환경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다만 화석연료는 유한하기 때문에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가 아니라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껴 써야 된다. 그러므로 화석연료 대신 원자력 발전을 하자. 가 이제 이 두 사람의 또 그 공통적인 주장이에요. 네, 김연수님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됐어? 그러게요. 이렇게 대단한 질문을 주셨네요. 대단하죠. 저런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대단하고. 근데 뭐 이번에 멤버 유지 논문 문제없다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그 논문 생각하면 또 뭐 전국의 맞네. 대학원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뭐 예전부터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다가 이 사람이 이런 걸 쓱 건지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하고 아리백 같은 걸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데 문재인이 쓸데없는 거 한 거라고 기후 환경론자들에게 속아서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나와요. 뭐죠?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헤드라인부터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인데 이 기사 이렇게 시작해요. 무분별한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이끌려 2035년까지 화석연료차를 없애겠다는 EU가 오판을 인정했다. 하면서 마치 EU가 전기차 관련된 정책을 폐지한 것처럼 그리고 그 EU가 무분별한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속아서 인 것처럼 뉴스가 머니투데이 저거 같은 완전 그런 언론에서 가짜 뉴스네. 머니투데이 같은 데서 저렇게 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수식어 자체가 웃기잖아요. 무분별한 환경론자들이라니. 맞네. 네, 저그런 데서 섞는 거예요. 날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날조 기사들, 날조된 주장들을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으로 있는 윤석열이 그냥 뭐 갓 태어난 오리 새끼처럼 그냥 읊고 다니고 있는 상태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 뭐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 매몰된 공무원들을 뭐 인사 조치하라 이 주장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변에 또 알려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80년대에 그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이 우리 선배 세대가 정말 잘 하셨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밤 늦게라도 또 공부하고 그걸 또 책 읽고 그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계속 그 연대의 힘을 늘려왔던 거. 아까 제가 그 뭐 단일 대오나 투쟁의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고 했지만 그 정신, 막 그런 노력, 실천 이런 것들은 진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 막 안가주막 얘기도 보면서 전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네. 결국엔 우리가 실천을 하고
결국 스스로의 그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낚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런 고민들이 정말 너무 중요한 시대다. 그냥 까딱하면 저런 사람들 얘기한 거 얼핏 보면 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버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변화 과정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모아서 주변에 뿌리는 거. 맞아. 그리고 이런 그게 지식을 중요하지. 받는 거. 그럼요. 지금 우리 강원도 노숙자님께서 오이서가 젊은 놈이 뭘 알겠냐. 너도 나이 처먹으면 알 거야. 아가리질하지 말고 중국 가서 얘기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살고 이런 데 와가지고 악플 달고 사는 겁니다. 혹시 아. 그 박 교수님 아니에요? 박 교수님 보고 있었나? 구독 좋아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 좀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나누면서 살지 않으면은 이런 박석순 교수나 셜럼버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고 나애가 바보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데 와서 이런 악플을 달게 되고. 네, 아까 황희도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신을 이어가고 달라진 방식의 새로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지구 평평론자들이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에코챔버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 인지 편향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의미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에서 왜냐면 한번 알고리즘을 타게 되면은 그거와 비슷한 의견들만 계속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 세상에 한번 빠져서 허우적대다 보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만 계속 확장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 세계 속에만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민주진영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명절 때 부모님 그 핸드폰에 아까 뭐처럼 펜앤이라든지 뭐 그쵸. 안수 뭐 이런 채널 구독을 취소하고 쓱 이렇게 막 새날 같은 채널 실제로 제 채널 와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림 항의도 해서 쓱 넣어놨다고. 네, 노사모에서 노력하셨던 분 사례를 하나 들었었는데 40년 동안 조선일보만 봤던 아버지한테 어느 순간부터 한겨레 전에 이제 그 다른 그 제주 뉴스를 한번 제주의 소리? 네, 아니 제주의 소리가 아니고 그때 당 이름은 제주일보. 네, 제주일보를 끼워 넣었다가 이제 그 똑같은 소식을 보고 너무나 상이하게 쓰는 기사들을 보고 그 아버지가 점점 이제 내가 알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 세계관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한겨레도 또 끼워드리고 여러 가지를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에 노사모가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바꿔드리는 이런 노력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 딜레마가 그대로 또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딜레마죠. 왜냐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를 난 지구가 동글다고 믿고 있었는데 평평하다는 얘기 보니까 그럴듯하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실제로 그 있어요. 지점을 노려요. 그걸 노리는 거죠. 맞아요. 자본을 통해 자본을 엄청나게 써가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까지도 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끝없는 수싸움입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어떻게 의석이 형 주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오늘도 세 분이 준비한 주제는 다 끝났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다가 노가리 타임 소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똥파리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좀 시끄럽네요. 근데 사실 뭐 사람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그 돈 내고 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슈퍼챗을 보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예.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수수님이랑 분유의 질주님이 2번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보람 PD 이뻐서 쏜다 뭐 이렇게 달아주셨고 네, 읽으면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내가 민망하긴 하네. 자 그다음에 미야킴님이 지식인들이 바른 말은 안 하고 권력에 야합해 나라를 말아먹고 지구를 박살낼 것 같아 무서워요. 예. 자 시민들이 다들 뭐 이렇게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강원도 노숙자라는 사람은 전 진짜 궁금해서 본인은 그 뭘 지지한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자유민주주의 좋아합니다. 수호하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사회 전체주의라고 답변할 거라고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아저씨 집에 가서 나 진짜 너무 근데 부려가지고 약간 전략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강남 건물주라고 하고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별로 그럴 텐데 강원도 노숙자 그래. 세상에 불만이 얼마나 많아. 여기 와서 악플 다는 거지 뭐. 그래.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략을 잘못 짜신 거예요 지금. 전략 좀 잘 짜, 노숙자.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렇지. 에이그. 장변님이 대화하는 사람이랑 하는 겁니다. 예. 그 막내가 우리 막내가 한 거였어요. 막내가 어른스럽네. 이 정도면은 한번 여기 모셔야 되겠는데. 막내를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저희 코너에. 자, 그렇고요. 아까 그리고 참 수수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다는데
제가 메일이 안 와 있었거든요. 오. 전지현님은 왔는데 메일이 수수님 거 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만 더 남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 번만 더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만 메일을 다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 보람님 해요? 그 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하실 예, 거예요? 책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황희도 이사의 신간을 30권 나눔을 할 계획이에요. 감사합니다. 30권. 아, 되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경쟁 붙나요? 혹시 갑자기 40권, 50권 막 이렇게 혹시 하시는 거는? 저는 10권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쟁 사회 안 좋아해요. 네, 아주 훈훈하네요. 네, 제가 30권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야. 그 업데이트에서는 한 5분 정도 공유를 드리고 이제 좋다. 구글 폼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이제 네, 업데이트에서는 5분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받겠습니다. 나머지 25건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글 폼을 감사합니다.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와중에 민장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파리채 사세요. 10,000원을 요즘 그러게. 파리채 10,000원이면 살 수 있나? 아? 전기 파리채 아무튼 그거 꼭 장만하겠습니다. 예, 그거 살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종만이들 우아하셨는데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니 채널의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종만이들은 그 산 거 반품하고 이벤트 참여하겠다고. 정말 종마이 같은 멘트네요. 산 거 반품도 됩니까? 차단해 주세요. 예. 사기도 전에 반품 생각부터 하시는. 차단해 주세요. 정말 실용적인 종만이네요. 정말입니다. 아니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 다음 주에 재호님이 이제 뭐 할 얘기 있다고. 네? 다음 주 우리 방송. 맞죠. 이제 오늘도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재호님이 네.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한번 얘기하시죠. 앞으로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제 원래 본 직장인,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출퇴근 직장인인데 그 박시영 TV에서 저희가 좀 방송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청국장. 그래서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한 분도 준비 중인가요? 예. 네네, 아무튼 한 분이 나와서 그날은 대신 해주실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는 저 없이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도 제가 없어도 예. 네,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재훈님 때문에 업데이트 안 보셨던 분들도 혹시 계시다면 이 소문을 널리 퍼뜨려서 다음 주에 진짜 기대해도 좋을 분이 나오시거든요. 제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뒤집어 놓으러 나오실 예정이니까. 네, 아주 뒤집어집니다, 네, 진짜. 다음 주는 다른 분과 함께 또 4시 찾아뵈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 네, 다음 주만입니다. 다음 주가 저희 박시영 TV 500회라서 제가 그날 스텝으로 부득이하게 좀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넘넘 기대되네요. 다음 주 사회자. 예. 네, 기대 엄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미야키님도 그렇고 하시는데 아마 다음 주에 허전함 못 느끼는데 한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바로 적응하실 겁니다. 또. 그리고 분노의 질주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핸드폰으로 채팅을 이렇게 내리다가 실수로 분노의 질주님을 숨기기를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보람 PD님이 다시 풀어주셨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예,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수수님이 또 영영 제어 못 보는 줄 울었다며. 이게 또 참 그러네요. 예. 꼭 나오겠습니다. 제가 수수님을 위해서라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만이들도 참고로 저 유튜버인데 청년 유튜버인데 맞아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컨텐츠 지금 2개인가 올라왔는데 저도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요즘 감성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자, 희도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이게 너무 요즘 근데 힘들고 지쳐서 맞아요. 이런 거 진짜. 보기도 싫다는 분 많이 계셔서 그래서 황희도를 봐라. 일요일 저녁 9시 히드버스터를 통해 따뜻함을 전해드리고 저 약간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책 읽기, 유튜브 보기 싫으면 책을 읽으세요 하면서 자기 책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책 얘기도 해야죠. 90년대생이 그 와중에 또 커피 대신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게 분위기가 좋네. 오늘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많고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 나쁘진 않죠. 그럼 슈퍼챗이 터지는데 분위기가 나쁜 겁니까? 솔직해야죠. 네, 감사드립니다. 솔직해야죠. 그럼요.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힘내서 여러분들께
나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자, 여기서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